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회인력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난번에는 상정을 안 하셨는데 11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드디어 통과되는 겁니까?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만입니까 이게? 그렇죠. 20년 만에. 올해가 이제 20년 저기가 많은데 이제 그 김주익 한진중공업 김주익 씨가 이제 돌아가신 지도 20년 됐고, 저 두산중공업의 배다로 씨가 이제 돌아가신 지도 20년 됐고, 뭐 이런 해거든요. 사실 그때만 따져도 20년인데 노란봉투법이 이제서 통과된다는 거 너무 늦은 거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걸 어떻게 또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민생법이잖아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못 막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냥 그건 본인의 고유 권한이라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제 내일 모레네요. 26일 날 헌법재판소가 국힘당에서 이제 제기한 직회부 직회부했던 거 권한쟁의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저걸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한 이게 이제 인용이 돼주면 이게 본회의 표결도 못 가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법률가로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견해는 이거는 국회법에 따라서 직회부 한 거라서 이게 말입니다. 뭐 권한쟁의 심판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 액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 헌재에서 이게 국민의힘 뜻대로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뭐 결정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마지막 남은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공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 공공도서관에 이런 책 빌려주지 마라. 내지는 이런 책 비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그 21세기인데요. 이게 이제 금서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문화전쟁이죠. 책을 통한 이제 문화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이제 자기가 소신을 갖고 이런 성평등 관련한 또 성교육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도서관에 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저기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안 나왔죠. 9월달에 이제 충남 차재위원과 이제 인권단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진정을 했는데 아직 국가인권위 결정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 결정이 100%가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신을 꺾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그 보수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좀 전국에서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요? 충남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흔히 성교육,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된 도서들이 너무 선정적이라서 유해도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종환 의원이 이제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시도교육청의 그 어린이 청소년 책들 열람을 제한했거나 폐기한 그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근데 32건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가 17개 광역시도까지 다 포함해서 17개 시도잖아요. 그럼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거 전국에 다 있다고 다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한다든지 그 동성애 반대를 하는지 이런 쪽에 쭉 기독교 쪽 보수 기독교 쪽 그 학생인권 조례를 뭐 폐지해달라고 폐지하는 추진한다든지 그걸 했던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때 아닌 지금 금서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그 사실 대한민국은 출판 검열 못하게 헌법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문체부 산하에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유해도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0종에 대해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한 결과 이거는 유해도서라고 볼 수 없다라고까지 결정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주장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도서관 측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고 사서들에서 책을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자기 검열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에는 그런 책을 비치하거나 빌려주거나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충남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충남에서 그게 시행되고 있고요. 다른 시도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가 도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관련 문제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존 서가에 일반인 저거에 할 수 없고 일반 서가에 없고 보존 서가에 이렇게 안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뭐 이런 분석 행위입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충남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그런 민원이 그냥 엄청나게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이전하고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와, 정말 현재 충남에서 도서 열람 제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활동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언론 기사로 보다가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충남 차별금지 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진숙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충남 지역 도서관 김태흠 도지사의 명령으로 열람 제한되거나 폐기된 도서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60여 개의 그 충남도 소속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25일 우리 도지사의 발언 이후로 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도서관 측에서 아예 책을 우리는 원래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 미성년자는 혼자 와서 보면 안 되고 보호자랑 같이 와서 신청하면 따로 빼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됐었으니까 대출 받으려고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그러면 이게 대출이 뭐 한 2년 정도 앞으로 남은 대출 기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년간은 못 빌린다는 거죠. 누군가 대출해서 2년 정도 빌려갔다는 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희망도서로 시민들이 신청하면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 도서관은 장서를 해야 되는데 희망도서를 신청했는데도 석연치 않게 이거는 안 되는데 다른 책으로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거는 충남도지사 이런 폐기 이런 일도 있고 이래서 좀 곤란하다. 이런 형태로 도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나요? 어떤 책이에요?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주제는 주로 성교육과 성평등 도서들이에요. 네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담았던 꽃할머니라든지 또는 뭐 긴즈버그 같이 그 여성으로서 성차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랬던 성평등에 기여했던 그 위인전 이런 도서들도 처음에는 다 포함이 됐다가 너무 이제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런 책들은 슬그머니 뒤로 빼고 지금 주로 문제가 있다 공격하는 책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10대를 위한 빨간 책,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걸스토크,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이런 책들입니다. 성교육과 성평등에 관련된 책들이죠. 아니 혹시 거기에 책 제목만으로 봐서는 이게 왜 금서 내지는 열람 제한이 되나 싶은데 혹시 그 책 안에 사진이나 그림이 지나치게 적나라해서 보기 민망하다 아니 사실 민망하다고 해도 그거는 검열할 수 없는 건데 혹시 뭐 그런 겁니까?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서 여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백과사전, 의학 서적은 도서관에서 다 사라져야죠. 그렇네요. 예,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왜 적나라하거나 음란하다는 프레임으로 가는지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 김태흠 도지사는 그런데 충남 도의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일부 책을 열람 제한했다 하고 직접 밝히고 인권위 결정 나와도 따를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에 대한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그것과 별개로 도지사는 이게 무슨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공적인 위치에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충남도민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공직자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도 존중해야 될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 이거 나는 못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설령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정말 너무 황당한 것은 충남차재원에서 충남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네.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열은 위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폐기하라 마라 이렇게 할 권한 자체가 도지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권한으로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조치를 한 것이냐 이렇게 네. 저희가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네.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네. 도지사 명의이긴 하나 답변을 작성한 건 충남도서관장이고 네. 충남도서관장의 답변 내용은 뭐냐면 이 판단을 해서 이 책들을 폐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규정, 그 규정이 뭐냐면 뭐 아주 특별히 보관이 필요한 책들 있잖아요. 위험해서 바스라지거나 아니면 오래돼가지고 저희 고서적처럼 네네. 아주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책들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도서관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 규정에 따라서 따로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도지사가 자기가 그렇게 신나게 도의회에서 발언은 해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전혀 비겁하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에 계신 분들도 각 도서관장이나 사서들도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현대 지금 막 출간된 책들이 바스라지는 고서 보존이 필요한 책이라고 뭐 이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규정이나 갖다가 답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요. 예. 아주 기본적인 자유와 상식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도서관이 개인 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개인 서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박래군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거를 김태흠 형식상 도지사가 받아가지고 열람 제한 조치를 한 거다. 네. 이런 형식을 거쳤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김태흠 지사나 도서 열람 제한을 요청했던 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생각과 판단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 책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공공의 장인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네.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도 그 책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접근 자체를 막습니까? 네.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복 조치하시길 촉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진숙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637님 정사서 자격 취득하신 분인데요. 도서관인 윤리선언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에서 내온 거는 2. 장소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네요.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국제인권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도서관, 국제도서관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어떤 도서관 관련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헌법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검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금지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지식 자체를 갖다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유해한 지식과 무해한 지식을 유익과 무익을 본인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방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그걸 읽고 왜 판단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걸스토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낸 분이 있거든요. 이다라고 하는 한국 작가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 성적인 어떤 이런 거를 지식을 인터넷이나 그런 또래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더 유해하다. 과장되고 도리어 책을 통해서 정제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좋은데 정말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도리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하는데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 얼마나 그 유해한 저들이 많겠습니까? 예, 알고리즘 한번 잘못하면요 계속 이상한 것만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자, 인권위가 이 논란 진정을 지금 그 충남 지역에 있는 인권 활동가들이 한 거잖아요. 인권위 결정 나와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 따르겠다,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분명히 뭐 인권위원회가 뭐 이상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뭐 검열이라고 볼 거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에 반하는 그런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는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근데 인권위 결정이라는 게 권고적 효력만 있지 그렇죠. 강제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반대한다, 안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인지.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도리어 몰랐었어요. 이런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금서 읽기 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홍성에서 보니까 금서 축제도 했더라고요. 예. 9월달에 이제 홍성에서 그 축제를 했는데 그거 읽어보고 유해 도서가 아니라 정말 어른한테도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그만큼자 금서가 아니라 그 쇠금자 황금서 금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쪽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11월 달에는 이제 충북 예산에서 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 인권단체들은 이제 국가인권위에다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지금 보도 나온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 있을 거다. 그래서 인권위가 전국 도서관이 한 2만 개 정도가 넘는데 거기에 이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들을 좀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인종 성소수자 관련 도서 검열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정치적인 양극화가 되고 나다 보니까 아주 이제 반대편의 어떤 그런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해야 되고 그걸 봉쇄해야 되고 섬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요, 정치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도서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지식 정보 자원을 보존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만들고 금서 옛날에 금서였던 거 많았는데 지금 고전이 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몽실 언니 같은 것도 금서였었다고. 옛날에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